자, 이번 시간은요, 교재 보시면 61페이지입니다. 네모 3번 보시면 수요 공급 균형인데요. 균형은 잠시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우선 탄력성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탄력성은요, 여기서 두 장만 넘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자, 65페이지 보게 되면 네모 4번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한 문제, 두 문제가 너무 잘 나오거든요. 한두 문제 꼭 나오니까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탄력성은요, 강의 노트를 보고 정리할게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시면 목차 4번이죠. 탄력성입니다. 자, 목차를 보게 되면 먼저 탄력성의 의의가 나오고요. 두 번째가 공식. 세 번째가 탄력성 결정률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가요,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입의 관계. 기업의 총수입의 관계. 목차가 4개입니다. 그러면 1월, 2월 수업 들으신 분들은요, 의하고 1번, 3번이죠. 의하고 결정률 얘만 보았고요. 그렇다면 공식하고 총수입 관계, 얘는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식하고 총수입 관계까지 다 보게 되면 탄력성은 100% 완성이 돼요. 완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씩 봐요. 먼저 의부터 본다면 탄력성은 최초는 물리학 용어인데요. 물리학에서 어떤 외부적인 충격을 줘요. 충격을 주니까 그에 따른 반응을 비율로 표시한 것인데요. 충격에 대한 반응의 정도를 말해요. 그러면 학교로 연결하게 되면 이때 충격은요, 가격 변화라는 충격을 줘요. 그랬더니 어떤 반응,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자, 얘가 바로 탄력성 개념이 됩니다. 이것을 퍼센트 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오른쪽에 이제 종류가 쭉 나오잖아요. 오른쪽에 이렇게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만약 자, 충격과 반응하게 되면요, 얘를 분수식으로 비교하는데요. 분자 분모. 충격이 분모가 돼요. 반응은 분자가 돼요. 그래서 충격과 반응을 이렇게 분수로 표현하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외부적으로 충격을 100을 줬대요. 자,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도 100이더라. 무슨 말이죠? 충격과 반응이 똑같네. 그러면 100분의 100이 되겠네요. 따라서 볼까요? 충격을 100을 주었더니 반응도 100이더라. 약분하게 되면 얼마가 돼? 1이 돼요. 얘가 바로 탄력성이 1이다. 1이 됩니다. 이것을 단위 탄력적 이렇게 읽어요. 단위 탄력적입니다. 이어서 충격을 100을 주었더니 반응이 200이다. 반응이 2배나 크네요. 숫자 넣어볼까요? 충격을 100을 주었더니 반응이 200이다. 계산하면 2가 돼요. 이 말은 1보다 크다는 말이죠.
얘가 바로 탄력성이 1보다 크다. 바로 탄력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탄력적이다. 그러면 강의 노트 보시면 또 화살표 되어 있죠. 화살표. 그래서 괄호 몇 보자. 탄력적이다. 얘가 뭘 말하느냐. 자, 탄력적이면 무슨 말이죠? 반응이 크죠. 반응이 크다. 반응이 크다는 것은 다른 말로 민감한 반응입니다. 따라서 탄력적이면 반응이 크다. 민감한 반응.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속해서 충격을 100을 주더니 반응은요. 극단적으로 무한대로 크더라. 따라서 충격을 100을 주었더니 반응은 무한대로 크더라. 이러면 값이 무한대가 나와요. 극단적이죠. 얘가 바로 탄력성이 무한대로 크더라. 극단적이니까 얘는요. 완전자가 붙어요. 완전 탄력적입니다. 완전 탄력적. 계속해서 이제 충격을 100을 줬더니 반응이 적어요. 반응이 50이다. 반응이 절반밖에 안 돼요. 숫자 넣어볼까요? 충격을 100을 주었더니 반응이 50밖에 안 된다. 정략이 되면 2분의 1이죠. 0.5가 돼요. 얘는요. 1보다 작다는 말이잖아요. 따라서 탄력성은 1보다 작다. 이것을 자 비탄력적 이렇게 해요. 비탄력적이다. 그리고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얘도 화살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빈 괄호 요거 채우자. 그러면 비탄력적이면 바로 반응이 커요? 작아요? 작다. 반응이 작다. 반응이 작다는 것은 민감한 반응이다? 둔감한 반응이다? 둔감한 반응이죠. 의미를 아시겠죠? 비탄력적이면 반응이 적다. 둔감한 반응이에요. 마지막으로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이 전혀 없어요. 0이 됩니다. 숫자 넣어볼까요?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이 전혀 없다. 0이 된다. 그래서 값이 0이 납니다. 따라서 탄력성은 0이 된다. 얘도 극단적이죠. 극단적이니까 완전자가 붙여요.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이렇게 탄력성 종류가 5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5가지. 그래서 항상 탄력성 기준이 얼마 1이다.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에서 주로 이 2가지로 구분해서 이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일 때, 비탄력일 때 2가지로 나눠서 공부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종류를 보았고요. 이어서 자, 충격은 충격을 주었더니 수량이 변하더라. 자, 충격이 가격이죠. 가격. 그래서 얘를요, 가격 탄력성. 가격 탄력성이다. 그런데 얘는 생략합니다. 생략을 해요. 일반적으로 탄력성 하게 되면 가격 탄력성이 일반적이니까 탄력성 하게 되면 가격자가 생략이 된 말입니다. 여기다가요, 가격을 싹 지우고 소득을 넣자. 그러면 소득이 변화해도 반응이 다르잖아요. 자, 소득 오늘 공부했죠. 소득은 무조건 뭐라고 했지? 정열. 정상제와 열등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정상제가 되고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면 열등제가 되고, 이렇게 반응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탄력성을 소득 탄력성. 소득 탄력성 이렇게 불러요. 그다음에 소득 말고요. 타재화를 집어넣자. 타재화. 타재화하게 되면 대체재와 보완제입니다. 대체재와 보완제다. 얘가 자꾸 반복이 되죠. 수요에서 대체재는 비례관계.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증가하고요. 보완제는 반비례관계죠.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거래와 수요가 감소하더라. 반응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얘를 뭐라고 부르지? 교차 탄력성. 따라서 교차 탄력성입니다. 따라서 탄력성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그러면 소득이 나왔다. 정열, 정상제 열등제. 교차 탄력성이 나왔다. 대체제 보완제가 바로바로 떠올려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요. 책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책을 볼까요? 책. 자, 책을 보시면 65페이지예요. 자, 65페이지 보시면 첫 줄 괄호 1번 탄력성 개념이 나오고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죠. 3번 보시면 첫 줄 3번 수요 탄력성에는 단어 3개 밑줄입니다.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밑줄. 그래서 3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2번 내려가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번 개념 보게 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어떤 상품의 밑줄입니다.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하는가?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하느냐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래에 보니까 박스, 공식이 있죠? 분자분모, 공식이 나와요. 자, 그 뒤에 공식입니다. 공식. 자, 공식은요, 따로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적어줘요. 이런요, 페이지 71페이지입니다. 자, 71페이지 적어주고 책을요, 71페이지 찾아가 볼까요? 71페이지. 석장만 넘겨주시면 돼요. 자, 71페이지 보니까 71페이지에 맨 밑에 보시면 네모본이 있죠. 수요 공급 탄력성 계산하면서 박스 공식이 나오잖아요. 공식 보셨죠? 자, 공식 보니까 분자분모 2줄 공식과 4줄 공식이 나와요.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은요, 71페이지에서 2줄 공식과 4줄 공식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2줄 공식과 4줄 공식이 여러분들 강의 노트 보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를 보세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공식이 2줄과 4줄이 나옵니다. 그러면 2줄부터 먼저 볼게요. 2줄. 자, 2줄입니다. 자, 탄력성 공식은, 자, 기억나시죠? 분자 분모. 분모가 충격이고, 분자가 반응이다. 그래서 얘가 충격, 얘가 반응입니다. 충격이 뭡니까? 가격 변화율. 그럼 이제 반응이 뭐죠? 분자. 반응이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충격과 반응입니다. 유의할 점은, 자, 여러분들은 수요법칙 공부했잖아요. 자, 수요법칙 이거잖아요. 가격이 비싸면 적게 산다. 얘가 수요법칙이잖아요. 비싸면 적게 산다. 무슨 관계? 반비례 법칙. 다시, 가격이 비싸면 플러스죠. 적게 산다.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비싸면 적게 산대. 이렇게 보게 되면요, 항상 요 분수값은 부호가 음수값이 나요. 음수값이 나와요. 근데 앞에서 탄력성은요, 1이 되고 1보다 크고 1보다 작고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음수값이 없잖아요. 음수값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부호를 무시하자. 부호를 무시하면 어떤 값? 절대값. 따라서 수요 법칙은 반비례 법칙이니까 항상 음수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음수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절대값, 부호를 무시하자. 여기까지가 2줄 공식입니다. 2줄 공식. 2줄 공식입니다. 2줄 공식. 자, 그러면 2줄 공식도 계산 문제가 나와요. 계산 문제가. 그러면 계산 문제 풀어볼까요? 풀어봅니다. 오늘 문제 보세요. 기출문제 확인학습입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해서 프린터 문제 보시면 몇 번? 9번요.
9번. 얘가 바로 두 줄 공식입니다. 맨 끝에 보니까 언제 나왔죠? 15의 초과심입니다. 자, 문제 봅니다. A주택의 임대료가 15% 인상이 되었다. 한번 넣어주면 돼요. 가격 임대료죠. 얘가 얼마 인상되었다? 15% 인상이 되었다. 15% 플러스 인상이 되었대. 그랬더니 임대 수요가 30% 감소했대요. 임대 수요가 30% 감소했대요. 이럴 때 탄력성은 얼마인가? 자, 임대료가 15% 인상되었을 때 수요가 30% 감소했다. 무슨 값? 엄수값. 엄수니까 부를 무시하자. 뭐? 절대값. 부를 무시해요. 무시하면 되겠네. 암선 되죠? 얼마가 나와요? 정답 2. 얼마나 쉬워요. 네. 이런 문제도 계산 문제라고 출제가 되었잖아요. 이런 문제가. 그래서 두 줄짜리 계산 문제다. 점수를 그냥 주는 거야. 문제를 받아 먹어야지. 몇 초 만에 풀어? 5초 만에, 10초 만에요. 예. 얼마나 기분 좋은 문제입니까? 예. 점수를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이렇게 쉬운 문제는요. 절대 기분 좋게 점수를 득점 따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탄력성 공식에서 두 줄 공식은 쉽다, 어렵다.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그런데 같은 문제가 잘 안 나와. 조금 꼬아서 물어요. 그럼 이 문제 조금 꼬아볼까요? 자, 지금 문제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가격이 15% 상승할 때 수요가 30% 감소했다면 탄력성 가선 얼마가 됩니까? 이거 너무 물었죠. 그래서 2가 나왔잖아요. 다시 이제는 얘를 물음표로 해요. 물음표. 문제를 조금 바꿨잖아요. 조금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자, 가격이 15% 상승할 때 탄력성 값이 2라면 수량의 변화, 물음표는 얼마가 될까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왜? 거꾸로 거꾸로 계산하면 되니까요. 그럼 계산해 볼까요? 계산합니다. 자, 2가 되려면 15분의 얼마가 돼야 되겠지? 30. 수입 법칙은 반비례 법칙이니까 비싸면 적게 산다. 감소. 정답 30 감소. 따라서 이런 문제가 우리 집에서 더러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득점하세요. 점수를 그냥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두 줄 공식. 자, 이어서 강의 노트 보시면 강의 노트 이제 네 줄 공식. 자, 네 줄 공식. 네 줄입니다. 네 줄 공식. 자, 가격 변화율 하게 되면 다시 분자 분모. 분모가 원래 가격 나와 있죠. 다음에 분자는요, 가격 변화분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가격 변화율이 됩니다. 다음에 수익의 변화율이죠. 얘도 분자 분모. 그래서 원래 수량입니다. 다음에 수량의 변화분입니다. 그래서 얘가 수량의 변화율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값? 절대값이다. 부를 무시합니다. 그러면 네 줄짜리 공식도 역시 공식이 나오면요,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문제를 풀어보자. 자, 문제는 여러분이 강의 노트 밑에다가 약간의 메모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메모하세요. 문제.
자, 빵이 있어요, 빵. 빵이 있다. 빵이 있는데요. 자, 빵 가격이 100원이다. 100원이다. 이때 몇 개 살까? 수량입니다. 그러면 빵값이 100원일 때 400개 사야지, 400개. 100원일 때 400개를 사야지. 그럼 4만원 됩니까? 근데 빵값이 올랐습니다. 얼마로? 120원으로. 20원 올랐네요. 비싸면 적게 산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적게 사야지. 300개를 사야지. 끝. 반복합니다. 빵이 100원 날 때 400개 사려고 했는데, 자, 120원 올라가니까 줄이자. 300개를 사자. 얘가 문제다. 이렇게 주면서 탄력성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요, 항상 이렇게 변화분을 구하죠. 변화분이 있죠. 변화분입니다. 변화분은 쉬워요. 자, 가격이 100원에서 120원, 20원 올랐잖아요. 그래서 20원 올랐다. 얘가 변화분입니다. 어려운 거 없잖아요. 다음에 수량. 수량은요, 400개에서 300개니까 100개 줄였죠. 그래서 100개 줄었다 마이너스. 얘가 뭐지? 변화분. 근데 항상 수요 법칙은 반비례 법칙 음수 값이니까 부호를 무시하자. 부호를 무시하자. 끝났습니다. 얘가 변화분입니다. 이제 문제 풀게요. 숫자 넣어주자. 자, 전에 원래 가격은 100원일까요? 120원일까요? 원래 가격 100원이지. 원래 가격 100원이잖아요. 다음에 가격 변화분이 있죠. 변화분은 20. 다음에 원래 수량. 원래 수량은 400입니까? 300입니까? 원래 수량 400이죠. 원래 수량 400. 다음에 수량 변화분은요, 100. 숫자만 넣어주면 다 풀었습니다. 이제 계산만 하면 되니까. 계산만 합니다. 4줄짜리 공식은 가장 먼저 약분하자. 약분은 암산으로 하는 거예요. 약분 되겠죠? 약분하면 4분의 1. 약분하면 5분의 1이잖아요. 약분 끝. 약분이 빨라요. 자, 약분이 되었다면 이제 내항끼리 곱해요. 내항끼리 곱하면 분모가 되고요. 분모. 바깥쪽 외항끼리 곱하면 얘가 분자가 돼요. 따라서 분모가 얼마? 4가 되고 분자가 얼마? 5일은 5가 되고요. 다 풀었네요. 그럼 이제 최종 계산기 5 나누기 4 하게 되면 정답 1.25. 정답 1.25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네줄짜리 공식은요, 이렇게 숫자만 찾아서 넣어주면 그대로 답이 나옵니다. 이것도요, 몇 번 반복하시면 이거 쉬워요.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자, 그래서 계산 문제는요, 2줄 공식도 풀어봤고 4줄 공식도 풀어봤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추가. 자, 유의할 점은요, 요거 조심하세요. 조심하자. CF. 비교합니다. 우리 시험이 언제? 20회 때. 제 20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뭐가 나왔다? 중간값을 물었습니다. 중간값을 물었어요. 어떤 값? 중간값. 그래서 이 문제 나오니까 그때 제대로 푼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 4줄 공식 보면서 우리는 공식을 어떻게 정리했죠? 원래 가격. 이 원래 가격이 다른 말로 최초 가격. 처음 가격이죠. 얘는 처음 가격, 최초 가격. 처음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격이니까 100이 나왔고 원래 수량이니까 400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가격이 바로 원래 가격, 원래 수량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고 뭐지? 중간값.
원래 가격 대신에 뭘 집어넣어라? 중간값을 집어넣으래. 중간값을 집어넣어. 중간값. 그러면 중간값은 한번 들으면 쉬워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중간값을 구해볼까요? 중간값. 자, 여러분 바로 암산하세요. 100하고 120의 중간이 뭐지? 예, 110. 중간값이 110이지. 중간값. 400과 300의 중간이 뭐지? 예, 350. 얘가 바로 중간값입니다. 중간값. 중간값은요, 요 안에 중간의 가격만 넣어주면 돼요. 그럼 다 푼 겁니다. 중간값. 자, 그래서 중간값을 넣게 되면요. 자, 요거 대신에 뭘지? 중간값을 집어넣자. 중간값. 그럼 중간값이, 자, 중간값이 얼마 됩니까? 110. 중간값. 중간 수량이 얼마? 350이죠. 350. 그래서 중간값 하게 되면, 자, 여기다가 중간값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끝. 끝. 그럼 계산하면 되겠네요. 약분하자. 약분하자. 350분의 200, 100이면요. 5, 20, 5, 7이 35, 7분의 2가 되고요. 약분하자. 약분되죠? 11분의 2죠. 11분의 2가 된다. 약분 다 했습니다. 다음에는 내항급은 분모가 되죠. 7, 2, 14 분모가 되고. 자, 외항값은 곱하니까 분자가 되죠. 곱하니까 22. 다 풀었네요. 그래서 22 나누기 14 하면 답이 나오겠지. 계산하면요. 약 1.57이 나와요. 정답 1.57.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합니다. 두 줄짜리 공식은 문제가 너무 쉬워. 너무 쉬워요. 네 줄짜리 공식은 숫자가 4개 나왔지. 근데 포인트는 뭐지? 원래 가격인지 중간 가격인지 해서 네 줄짜리 공식은 원래 가격인지 중간 가격인지 얘만 조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 공식을 보았습니다. 공식. 자, 얘가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가격 탄력성. 공식은요. 자, 요거 있죠. 소득 탄력성. 소득 탄력성. 소득 탄력성은요. 가격 대신 소득만 바꿔주면 돼요. 여기다 소득을 집어넣죠. 여기다 뭘 집어넣지? 소득. 여기다가 소득. 여기다가 소득. 그래서 똑같은 공식인데 가격 대신에 소득만 집어넣어주면 소득 탄력성 공식입니다. 따로따로 안 갈 필요가 없어요. 다음에 교차 탄력성은요. 뭐라고 했죠? 대치제와 보완제죠. 대치제와 보완제. 그래서 교차 탄력성은요. 어떻게 푼다? 항상 A제, B제. A제, B제. 그래서 얘가요, A제. 분자는 B제. A제, B제가 사이다와 콜라라면 대체제가 되고, 얘가요, 콜라와 햄버거라면 보완제가 되고, A제, B제. 그래서 네 줄짜리 공식은 A제, A제. 분자는 B제, B제. 그럼 이제 교차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탄력성 공식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요, 두 줄이건 네 줄이건요, 조금만 바꿔주면요, 얘가 바로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전부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공식 마치겠습니다. 공식. 자, 교재 봅니다. 교재는 다시 원래 페이지 보세요. 자, 원래 페이지 보니까 65페이지요. 자, 65페이지 보시면서 박스 공식까지 보았고, 이제 동그라미 2번 내려가죠. 탄력성의 크기가 기역번 탄력적이다. 다음 페이지 니은번 비탄력, 디귿번 단위 탄력, 리얼번 완전 비탄력, 미음번 완전 탄력. 요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5가지. 그래서 66페이지 맨 밑에 박스 보니까 표로 정리되었죠. 자, 표를 보게 되면요. 첫 칸, 탄력성이 이꼴 0이 되면 완전 비탄력적. 두 번째,
1보다 작으면요, 비탄력. 세 번째, 1이 되면 단위 탄력. 네 번째, 1보다 크면 탄력적. 다섯 번째, 무한대로 크면 완전 탄력적입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볼까요? 오른쪽 페이지 보게 되면 탄력성과 기울기 관계. 요거 볼까요? 탄력성과 기울기. 자, 탄력성과 기울기는요, 여러분이 강의 노트 보시면 강의 노트 뒷페이지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뒷페이지 보니까 탄력성과 기울기의 관계가 나오잖아요. 이대로 보시면 돼요. 탄력성과 기울기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강의 노트에서는 이제 오른쪽 여백에 대해서 이렇게 기울기가 나오고 탄력성이 나오고 다음에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네. 자, 화살표가 얘가 뭘 말해요? 얘는요, 역수, 거꾸로 역수. 반복합니다. 기울기의 역수가 탄력성이고요. 탄력성의 역수가 기울기다. 서로 반대 관계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기울기가 크면 반대로 탄력성이 작아요. 역수 관계. 기울기가 작으면 반대로 탄력성은 크다. 항상 탄력성과 기울기는 거꾸로 역수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 노트에서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프. 이 그래프가 볼까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죠. 수직도 있고, 수평도 있고, 기울기가 가파른 것도 있고, 완만한 것도 있고, 중간 기울기도 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5가지. 얘가 전부 다 뭡니까? 기울기. 따라서 이때 이 기울기에 따라서 탄력성은 어떻게 됩니까? 역수, 반대. 계속 반복합니다. 반대니까 기울기가 크면 반대로 탄력성은 작다. 자, 기울기가 크다는 게 이거지. 예, 이거잖아요. 가파르죠? 기울기가 크다, 가파르다. 따라서 기울기가 가파르면 반대로 탄력성은 작다. 작으면 뭐죠? 요거 비탄력입니다. 그래서 이어주면 돼요. 기울기가 가파르면 비탄력적. 다음에 기울기가 작아요. 작다는 게 요거지. 얘가 작잖아요. 뭐지? 완만하다. 따라서 기울기가 작다. 완만하면요. 그러면 반대로 탄력성은 크다. 그러면 뭐지? 탄력적. 합치니까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되시겠죠? 이렇게, 자, 얘를 그대로 연결해서 숙달하시면 돼요. 기울기가 가파르면 탄력적. 가파르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 이렇게 연결해야 됩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그림으로 가요. 자, 두 개의 수직곡선을 씁니다. 기울기가 가파른 수직곡선 D1. 다음에 완만한 수직곡선 D2. 두 개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가파르죠? 가파르면 뭐라고 했다? 비탄력적. 그래서 가파르면 비탄력적. 얘는요, 완만하죠?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이죠. 완만하면 탄력적입니다. 이제 그림하고 친해져야 돼요. 기울기가 가파르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 요거 보시면서 또 지난 과정에 설명드렸죠. 하늘에서 비가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하늘에서 비가요. 이렇게 떨어지지. 그러니까 가파르면 비탄력적입니다. 가파르면 비탄력적.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요, 그래프 기울기만 보더라도
바로 탄력성을 해석하자. 가파르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 어려보시면 돼요. 이때 완만하면 탄력적인데 점점점 완만해서 극단적으로 수평선이 되는데, 그럼 얘가 뭐죠? 결국에는 완전 탄력적 무한대가 됩니다. 수평선. 계속해서 가파르면 비탄력적인데 점점 더 가파르지면 극단적으로 수직이 돼요. 얘는 이제 극단적이죠. 탄력성은 0이 됩니다. 완전 비탄력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 그래프는 많이 나오잖아요. 수직이다. 지난주에 공부했죠. 부동산 특성에서 부정성 들어보셨죠? 부정성은 토지는 절대로 증가 못 시키니까 언제나 증가 못 시킨다. 공급의 수직이잖아요. 수직이니까 뭐지? 완전 비탄력적 공급이다. 수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에 따라서 탄력성은 달라진다. 이제 아시겠죠? 자, 가파르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 수평이 되면요 탄력성은 무한대로 커지게 되고요. 수직이 되면 기울기는 0이다. 탄력성은 0이다. 완전 비탄력입니다. 그래서 가파르면 비탄력,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 완만하면 탄력적, 수평이면 완전 탄력적. 이게 바로 탄력성과 기울기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여기까지를 보시고요. 자, 이제 탄력성과 기울기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3번 넘어가죠. 탄력성의 결정입니다. 자, 계속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바로 3번에 있죠. 탄력성의 결정연이다. 크게 두 가지죠. 화살표. 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일 때. 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탄력적일 때 의미가 뭐라고 했죠? 자, 불러주세요. 탄력적이면 반응이 크다, 작다, 크다. 다른 말로 반응이 민감하다, 둔감하다, 민감하다. 이때 탄력적이면 기울기는 가파르다, 완만하다, 완만하다. 모두가 똑같은 말입니다. 얘가 탄력적입니다. 다음에 비탄력적이면 반응이 크다, 작다, 작다. 민감한 반응이다, 둔감한 반응이다, 둔감한 반응이다. 기울기는 가파르다, 완만하다, 가파르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탄력성은요, 이렇게 탄력적일 때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비탄력적이다, 1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 보시면 첫 번째 대치제가 나와요. 자, 대치제 기억나시죠? 대치제는 콜라와 사이다입니까? 콜라와 햄버거입니까? 콜라와 사이다 대치제. 자, 그러면서 네모가 되었어. 네모. 쓰면서 공부하자. 그래서 네모. 대치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입니다. 거꾸로 대치제가 적을수록 반응이 적다, 비탄력적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면 대치제가 많다는 것은 뭘 말하죠? 편의점에 가니까 음료수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점에 갔더니 음료수가요, 사이다도 있고 콜라, 환타, 밀키스, 포카리스 등등등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이럴 때 만약 사이다 값만 되게 비싸다면 사이다 안 사 먹죠. 민감하게 딴 거 마실 겁니다. 그래서 대치제가 많을수록 민감하게 갈아탄다. 그래서 아주 탄력적입니다. 만약
대치가 적다. 적으면 갈아탈 수가 없잖아요. 반응은 둔감하다. 대치가 적은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바로 대학교. 대학교는요, 학교를 바꿀 수가 없어요. 대치가 안 되잖아요. 서울대 다니다가 연세대학교 바꿀 수가 없잖아요. 굳이 바꾸려면 수능을 다시 치든지 아니면 편입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대체가 안 돼요.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반응은 둔감하다. 그러면 우리는 왜 굳이 이런 것들 전부 다 공부해야 됩니까? 왜 공부해야 되죠? 이 공부하는 이유가요. 탄력, 비탄력. 공부하는 이유가 얘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뭐하고? 총수입하고요. 총수입하고.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저희 인천 공인모 학원이 어디 있습니까? 인천 주안역 바로 앞에 있죠. 그림으로 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인천 주안역입니다. 주안역이다. 주안역인데 요 건너편에 여기에 우리 공인모 학원이 있잖아요. 삼청에 학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비교합니다. 만약 그럴 리가 없겠지만 이 주안역 네거리에 온통 공인중개사 학원입니다. 여기도 중개사 학원, 여기도 중개사 학원, 여기도 중개사 학원. 마치 동네 복도박처럼 위장원처럼 수두룩 빽빽합니다. 온통 뭐지? 중개사 학원이야. 이러면 대시리가 많다 적다? 얼마나 많아요. 대시리가 많다. 얘는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탄력적입니다. 이때 학원에서 들으려면 학생들이 여기도 들러보고 저기도 들러보고 이것저것 다 따져봅니다. 학원 위치도 따져보고 선생들 또 따져보고 출판사 다 따져보거든. 시설부터 해서 아주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얘가 뭡니까?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학원이 많잖아요. 이럴 때 피택이죠.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만약 여러분이 이 학원에 여러분이 원장이라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대시지가 많아. 이때는요. 자, 같은 거 하시면 학원비를 올리겠다, 내리겠다. 예, 내려야지. 남들보다 싸게 받아야지 많이 모으지. 따라서 이럴 때는요. 어떻게 한다? 학원비를 남들보다 내리자. 내리는 만큼 모여들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다, 탄력적이면요. 가능한 가격을 어떻게 한다? 싸게. 내리는 만큼 학생들 더 많이 모으잖아요. 그럴수록 총수입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탄력적이면요. 가격을 내리는 정책이 바람직합니다. 거꾸로. 주안역 네거리예요. 공인모 학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주안역이 아니고요. 얘가 인천시야. 인천시 전체 학원이 하나도 없어. 오로지 요거밖에 없어. 뿐만 아니고요. 옆에 부천이고 경기도 지금 많잖아요. 안산이고 다 합쳐가지고 경기도 지역에서 오로지 학원 하나밖에 없대요. 뭐죠? 독점. 무슨 말이죠? 대체가 없잖아요. 없을 때는 여러분이 학원 원장이면요. 학원 하나밖에 없어요. 학원비 비싸게 받아, 싸게 받아. 예, 이때 비싸게 받아야지. 싫으면 딴 데 가라. 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치가 안 되면요. 이때는 세게 받아야 돼요. 어떻게? 가격을 올리자. 그래서 비탄력적이면 전반적으로 총수입을 올리면요. 가격을 올리는 만큼 총수입은 늘어난대. 그래서 탄력성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이에 따라서 가격을 내린다, 올린다. 이게 달라지거든요.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총수입 흐름까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탄력성 원리 아시겠죠? 두 번째, 용도. 자, 용도가요. 다양할수록 탄력적입니다. 반응이 민감합니다. 정반대로 용도가 제한받는데 제한받을수록 비탄력적이다. 자, 이 말은요. 용도가 다양하다는 게 다른 말로 대체제가 많다는 말입니다. 같은 원리가 되고요.
용도가 제한받는 게 대체제가 적다는 말입니다. 같은 묶음으로 보시면 돼요. 세 번째, 부동산의 종류. 크게 세 가지 있죠.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해서 주거용 부동산은 탄력적이다. 반면에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은 비탄력적이다. 왜냐하면요, 주거용은 대체제가 많습니다. 아파트 대신에 빌라, 다시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전원주택 등등등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더라. 탄력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상업용 공용은 대체제가 적어요. 서울의 명동, 상업지역이죠. 명동, 대체가 안 되잖아요. 공업주도 마찬가지로 그리 흔하지가 않습니다. 대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반응은 둔감하다, 비탄력적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중요해요. 기간대에 있죠. 빈출, 중요합니다. 기간. 중요하니까 네모. 중요하니까 네모 되어 있네. 그래서 기간이 장기면 탄력적이고 반응은 민감합니다. 거꾸로 기간이 짧다. 단기면 짧을수록 반응은 둔감하다, 비탄력적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얘가 뭐냐? 그러면 여기다가 주택을 집어넣을까요? 만약 주택이 있어요. 주택을 하루 만에 지을 수 있다, 없다? 하루 만에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은 하루 만에 단기에 지을 수가 없어. 반응은 공급이 둔감합니다. 비탄력적입니다. 이런 주택을요, 하루가 아니고 2년, 3년 장기로 주어지게 되면 주택을 100세대건 1000세대건 마음대로 지을 수가 있잖아요. 공급은 민감하게 증가시킨다. 장기일수록 민감하게 증가시킨다. 탄력적입니다. 따라서 기간이 짧을수록 비탄력적, 길수록 장기일수록 탄력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보시면서 한 번 더 그림으로 확인, 그림으로. 그림 봅니다. 가파르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 요거 보시면서 완만하면 탄력적이죠. 이럴 때 대체제가 많아요, 적어요? 대체가 많을수록 탄력적. 가파르면 비탄력적, 대체제가 적을수록 가파르다, 비탄력적입니다. 기간. 얘는 장기입니까? 단기입니까? 장기죠. 장기이면 탄력적이고 기울기는 완만해집니다. 얘는요, 장기다, 단기다, 단기. 단기일수록 기울기는 가파르고 비탄력적입니다. 장기, 단기. 아주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강연토 보게 되면 요거 있죠. 참고표. 기간은 기간인데요. 어떤 기간? 생산, 소요 기간. 혼동하지 마세요. 생산, 소요 기간입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기간하고 생산, 소요 기간은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네모되어 있지. 그래서 결론은요, 크로스 시키자. 그래서 여튼 조금 바뀌어집니다. 생산 수기간은요, 단기가 이렇게 넘어와요. 단기가 되고요. 그러면 탄력적이고, 생산 수기간이 또 넘어옵니다. 크로스. 그래서 장기. 이러면 비탄력적인데, 얘가 뭘 말하느냐? 그냥 얘는요, 이해만 하시고 시험에 나오는 질문만 딱 숙지 마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이해할까? 얘는 이렇게 이해하세요. 여기다가 농산물을 집어넣자. 여기다가 공산품을 집어넣자.
자, 농산물하고 공산품인데요. 자, 그러면 농산물. 자, 어느 시점에서 농산물이 풍기현상, 부족해요. 배추가 부족하다, 마늘이 부족하다 해서 농산물이 부족하면요, 어떻게 하죠? 내가 부족해. 부족하면 농사를 다시 지어야지. 그러면 농산물이 부족하면 농사 짓는데 이때 생산 소요기간이 1년 걸리잖아. 농사 지으려면요. 그래서 농산물이 부족하면 농사 짓는데 기간이 1년씩 걸리니까 얘가 1년씩 걸리기 때문에 즉각 공급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응은 공급이 둔감하고 비탈해집니다. 왜? 생산 소요기간이 길기 때문에 바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반면에 공산품이 모자란다. 얘는요, 공장에서 막 찍어내면 돼. 그러니까 공산품은요, 자, 공장에서 기계만 돌려버리면 돼. 생산 소요기간이 짧잖아. 기계만 풀가동시켜버리면 단계 얼마든지 대량에서 마구 찍어낼 수가 있잖아요. 단계 얼마든지 민감하게 공급을 낼 수가 있다. 당기면 달라집니다. 얘가 바로 생산 소요기간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 뭘 집어넣을까? 여기다가. 자, 여러분이 기억할 점은요, 농산물이고 공산물이고 다 뭐 관계없고, 여기다가 신규 주택 공급입니다. 얘를 기억하자. 신규 주택 공급, 얘를 꼭 기억하자. 얘는요, 기존 주택 공급입니다. 기존 주택 공급이다. 그러면 신규 주택 공급은 뭐지? 새 집이죠. 새 아파트. 자, 새 아파트 짓는데 얼마 걸립니까? 새 아파트는 생산 소요 기간이 2년, 3년 걸리지. 그러니까 신규 주택 공급은요, 생산 소요 기간이 2년, 3년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바로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규 주택 공급은 생산 소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즉각 공급을 못 늘리니까 둔감하다. 비탈해집니다. 반면에 기존 주택 공급은 바로 중고 아파트, 헌 아파트. 중고 아파트는요, 어떻게 합니까? 생산 소요가 짧아요. 왜? 오늘 팔 수도 있고 내일 팔 수도 있지. 언제든지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팔 수가 있다. 민감하게. 그래서 민감하게 움직이더라. 달라지기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해서 기간하고 생산 소요기간은 의미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이제 생산 소요기간이 낮다면 결론만 새겨두세요. 신규 주택 공급은 비탄력적인데 기존 주택 공급은 탄력적이다. 이렇게만 연결하시면 돼요. 신규 주택 공급은 비탄력적인데 기존 주택 공급은 탄력적이다라고만 연결하시면 시험은 이렇게만 지문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5번 다섯 번째 상품의 성격입니다. 자, 필기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사치품일수록 반응은 민감하다, 탄력적입니다. 반면에 생활 필수품일수록 반응은 둔감하고 비탄력적입니다. 이어서 5번하고 6번하고 묶어주면 좋아요. 얘가 바로 가격 수준입니다. 가격 수준. 그러면 사치품은 비싸지. 비싸니까 가격이 비싸다, 높다. 가격이 높아요. 비싸잖아요. 필수품은 싸죠, 일반적으로. 싸니까 가격 수준이 낮다. 예를 들면요. 자, 요런 예가 뭡니까? 교통을 치면 택시. 얘는 뭐죠? 필수품. 얘는 버스. 또는 지하철입니다. 그러면, 자, 이 대중교통, 버스금도 올랐고, 택시금도 올랐잖아요.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서울시가, 얼마 전에
택시비를 인상했지. 기본요금 얼마입니까? 서울의 기본요금 4,500원이죠. 와, 비싸요. 기본요금이. 3천 몇백 원에서 확 올라가 버려. 4,500원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더라. 무슨 말이죠? 택시를 타요? 안 타요? 안 타지. 비싸니까 안 타. 아주 민감합니다. 어떤 시민은 택시 타느니 PC방에서 밤새 말래. PC방 요금이 싸니까.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택시를 안 타요. 안 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택시 회사가 죽을 맛입니다. 이틀 전에 모바일 뉴스 보니까요. 이것 때문에 택시 회사가 애를 먹어요. 택시를 안 타니까 택시사에 전부 다 빈 택시가 가득히 모여 있잖아요.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택시사들도 봉급이 안 나와. 전부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택시사마다 전부 다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택시요금을 너무 올리는 바람에 지금은 좀 심각합니다. 성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탈선을 움직이는 것들은 자 이렇게 구분해서 이럴 때는 민감하다 탄력적이고요. 저럴 때는 비탄력적이다 바로 둔감합니다. 탄력이고 비탄력 상대 개념이죠. 여기까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는 뭐라고 했죠? 맨 마지막으로 총 수익과의 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 수익과의 관계는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